조금 먹어도 살이 쪄서 너무 억울해요. 예, 누구는 조금만 먹어도 찌는데 누구는 많이 먹어도 날씬하잖아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먹방 유튜버 애정입니다. 구독자만 무려 315만 명인 먹방계의 스타 애정 씨를 소개합니다. 뭐든 야무지고 복스럽게 먹어서 눈길이 가는데요. 푸짐하게 먹고도 이 어리어리한 체구를 유지하는 게 참 신기하죠. 오늘은 제가 서울에 왔거든요. 바로 여기는 맛집이 많다고 하네요. 여기가 천호동이거든요. 배고프다. 한번 저랑 같이 가볼까요? 맛집 탐방 참 좋아한다는 애정 씨. 오늘은 뭘 먹으러 가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 안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쭈꾸미, 네. 랍스타 피자는 같이 나오고, 네. 국수는 선택하셔야 돼요. 바지락 칼국수. 칼국수로. 네, 이렇게 그러면 주문은 그렇게 하시고, 근데 1인분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4인 세트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4인 세트도 내 입엔 1인분이란 걸까요? 근데 직접 보니까 더 많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랍스타에 여기 알도 있고 살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녹아요, 녹아. 진짜. 살살 녹는 이 맛을 ASMR로 표현해 보는데요. 와, 부럽습니다. 평소 해산물을 좋아한다더니 본격적으로 로브스터를 공략하는데요. 마지막 집게. 다 먹었어요. 랍스타는 다 먹었습니다. 다음은 뭐죠? 매콤한 쭈꾸미 볶음 넣고 쓱쓱 비빈 밥. 아직 배가 차려만 멀었는지 한 입을 먹어도 알차게 먹네요. 마지막 한 숟갈. 역시 한국인.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특히나 애정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는 건 타고난 걸까요?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제 자취 생활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돈도 없고 배고팠었던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끼라서. 제가 대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너 이 정도면 진짜 잘 먹는다, 복스럽게 먹는다, 야 너 이 정도 먹었으면 굴러다녔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먹방을 한다고 해서 뭐 체하거나 뭐 몸이 뭐 이상하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타고난 소화력 덕분에 남들보다 잘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이리 많이 먹고도 늘 날씬할 수 있는 걸까요?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없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신 만큼 엑스레이에서 이제 위가 대략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위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도 남다르게 뛰어난 소화력 덕분에 한결같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나 봅니다. 게다가 성인병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정상 수준. 이제 우리 몸에서 위가 풍선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일정한 양을 먹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위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화기 건강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먹방 크리에이터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수화물.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대국으로 불릴 정도로 그 섭취량이 많은데요.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탄수화물 섭취 비율도 증가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소화불량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잉여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돼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내장 비만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소화기 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앓을 정도인데요.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분해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가 위와 장에 쌓이게 되고요. 장 속에 쌓인 음식 찌꺼기로 인해서 나쁜균이 번식하고 독소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독소가 늘어날수록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체지방이 축적되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거죠. 한 연구에선 혈중 독소의 증가가 내장 지방량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가 배출되지 않는 한 지방 분해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살을 빼기 위해서는 위와 장 속 독소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화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람 사는 맛이란 게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요 주전부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조명과 온도와 냄새의 완벽한 조합. 대체 누가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눈을 떼고 발걸음을 돌리는 게 유독 힘겨워 보이는 신지우 씨. 꼭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누가 먹는 걸 보면 더 먹고 싶고, 오늘이 제일 춥다간 날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물도 많이 먹고 싶고, 어묵이 제일 땡기죠, 국물하고.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냄새로 맡든가 아니면 그냥 앞에만 구경하고 눈에 담아 가고 있어요. 그냥 눈에 담으면 좋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맛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찾은 곳은 채소 가게. 오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양배추 반 개. 이렇게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은 조금 이제 채소류나 샐러드나 그런 건강식으로 지금 챙겨 먹으려고 시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정도 의지면 다이어트 성공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는 지우 씨. 다이어트가 일상 그 자체입니다. 다이어트도 미용도 미용이지만 일단은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다이어트는 이제부터는 꼭 필수라고 자꾸 느껴져요. 잠깐만 한 2, 3층만 걸어도 지금은 너무 힘든데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몸.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는 숨 고르는 것도 일입니다. 계단 올라온 게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살이 많이 찌고 나니까 만성피로까지 생겨서 사람들 만나기도 조금 좀 피하게 되고 체중이 느는 만큼 아픈 곳만 늘어나는데요. 살이 지금 많이 찌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항시 한두 개씩은 꼭 오후 되면 붙이고 잠이 자요.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오늘은 얼마나 빠졌을지 확인은 필수라는데요. 군것질의 유혹 다 뿌리쳤는데 기대 좀 해봐도 되겠죠? 딱 80kg이네요. 예상치 못한 숫자에 당황한 지우 씨. 나도 놀랬어. 지금 80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팔자 찍은 거는
복부, 허벅지. 복부가 제일 많이 찐 것 같아요. 네, 이쪽 살이 많이 쪄서 옷 입는 것도 많이 거의 옷이 다 안 맞다고 보죠. 한때는 지호 씨도 날씬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불어난 몸에 갇혀 살다 보니 그렇게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는지 자꾸 잊게 된다는데요. 무거워진 몸은 인생까지 바꿔놨습니다. 3일 동안 굶어봤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좀 빠지기는 금방 빠지되 또 다시 요요가 또 찾아오고 다이어트하고 또 요요 오고 다이어트하고 요요 오고 하다 보니 살은 빠지는 건 아니고요. 점점 찌고 빠지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왜냐면 양이 많이 먹었다가 적게 먹었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소화도 많이 안 좋아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살은 빠지지 않는 걸까? 지호 씨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에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제가 지금 간헐적 단식 중인데요. 알람을 해놓고 그 시간대만 딱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대만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지 양이 많지 않은데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막 붓기 때문에 한 끼를 먹었을 때는 이제 한 가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잡곡밥에다가 뭐 반찬 뭐 두 가지 정도 단백질 위주로 그렇게 먹고 남들같이 똑같이 한 공기 먹고 먹을 거 조금씩 다 먹으면 살은 금방금방 찌고 또 붓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지만 번번이 실패한 지호 씨. 반복되는 요요, 늘어나는 살 때문에 챙기게 된 것이 또 있답니다. 소화제는 뭐 저녁 먹고는 항상 먹어요. 왜냐하면 잘 때 좀 속이 불편해서 잠을 여러 번 깨서 저녁을 먹고는 소화제를 먹고 자는 편이에요. 이렇게 사다 놓고 하나씩 먹고 있어요. 지호 씨의 현재 건강 상태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오늘 체중이 지금 80.1kg인데요. 이게 체중하고 이제 신장을 비교했을 때 지금 BMI 지수가 31.3으로 높아요. 허리둘레가 96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85 여자 기준으로 85cm가 넘어가면 당뇨랑 고혈압, 고지혈의 발병률이 2배, 3배까지도 막 올라가요. 복부 비만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데요. 일단 피검사에서도 혈당 수치가 올라가 있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이 비만과 관계된 수치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을 해치고 그리고 더욱더 비만하게 만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즉 비만을 개선하지 않으면 만성질환자가 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게 먹어도 찌는 사람과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사람. 도대체 이 둘에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 안 먹어도 살이 찐다. 살이 안 빠진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효소가 줄어드는 것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소란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항염작용, 면역력 향상, 혈액 정화, 세포 재생 등의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고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독성 물질의 대사 과정에 효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효소는 한정적인데 소화에 쓰이는 양이 늘면 그만큼 대사량이 줄고 적게 먹어도 쉽게 찌는 일이 벌어지겠죠. 나이가 들면 효소의 양도 감소, 노인의 효소량은 아이였을 때보다 약 30배 줄어드는 수준이랍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식사 관리 외에 충분한 효소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염두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에겐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중요하겠죠.